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미효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게 현미효소는 하루에 얼마큼 마셔야 되나요? 그리고 한 번 마실 때 어느 양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현미효소를 해 드신다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이 항암 과정이 길어질수록 위가 기능이 떨어지고 또 변비나 설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효소를 드신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인데, 전화하자마자 하루에 몇 잔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상인이라면은 이걸 뭐 하루에 석 잔을 마셔라, 또는 뭐 더 이상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전화를 하신 분이 현재 위장 기능이 어느 정도 약한지, 그리고 다른 음식을 또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 얼마큼 먹으라 이렇게 조언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위가 약하신 분일수록 어떤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죠. 그런 것처럼 이 현미효소도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좀 많이 마셔도 무방하지만, 위가 극히 약하신 분일수록 이 현미효소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먹는 양이라든가 또는 먹는 방법,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장은 괜찮은데 변이 무르거나 설사 또는 변비가 있는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 현미효소 때문에 연락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가 있으신 분이고, 암 환자분들도 전화를 많이 오시는데, 이 항암이 길어질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 변비나 설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나쁜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장이 안 좋은 정도도 정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은 깡말라가고 위는 멈춰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물도 잘 안 내려간다. 자, 이분이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변도 시원치 않다. 그리고 불면증도 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갑상선 수치도 안 좋고, 뭐 혈압이라든가 또는 심장도 안 좋고 입이 심하게 마른다, 이렇게 다양한 이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일수록 이 현미효소도 양을 줄이고 위장이 더 편한 방법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위가 불편하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을 줄여야 되죠. 현미효소가 위에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더기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맛입니다. 우리 위장에 제일 소화가 쉬운 게 뭘까요? 그것은 물입니다. 물은 영양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킬 게 없고, 신맛이나 소화기를 자극하는 맛이 없죠. 그래서 물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네가 나를 물로 보느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미효소는 발효되어서 소화가 쉽긴 하지만 물보다는 어렵죠. 자, 그 이유가 먼저 건더기, 즉 소화시켜야 될 건더기가 있다. 자, 이 건더기가 바로 현미인데 현미의 껍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질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이를 불편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신맛입니다. 위가 불편한 분일수록 신과일을 못 먹듯이 이 현미효소는 젖산 발효되어서 이제 시큼한 맛이 있는데, 이 신맛이 위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제일 약하신 분 순서대로 한번
이 현미효소 먹는 양이라든가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악의 위장병 환자입니다. 자, 이런 분은 현미가 아닌 백미를 일단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백미 100%로. 자, 그리고 이 신맛이 자극이 되니까 1차만 해서, 자, 젖산 발효, 즉 신맛은 2차 발효 때 생기기 때문에 1차 발효가 끝나면은 물을 붓지 말고 그냥 달달한 죽 상태로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드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 이런 분들은 흰쌀밥 또는 흰죽 한 숟갈, 그리고 이 현미효소 1차만 발효된 거 백미로 한 숟갈,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위장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으신 분은 그 백미로 2차까지 하시는데 신맛이 자극이 되면 2차 시간을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괜찮으신 분은 자, 현미와 백미를 섞어서 만드시는데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백미 양을 늘리고 현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차까지 발효를 시켰는데 이 건더기가 부담이 되면은 분리해서 그 건더기와 국물을 분리해서 이 건더기는 아주 곱게 갈아서 거기에 미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곱게 갈아서 밥과 같이 좀 섞어 드시고, 국물은 조금씩 소주잔으로 한 잔씩이라도 여러 번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드셨을 때 내 속이 불편하면 양을 더 줄이셔서 드셔야 됩니다. 위장이 좀 더 좋으신 분은 이 현미로 만드셔가지고 2차까지, 보통 건강한 분들은 이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이렇게 마십니다만, 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국물은 따로 드시고 이 건더기는 아주 곱게 갈아서 밥대용으로 드신다거나, 이 현미 건더기가 좀 많이 남아돌면 이것을 바짝 말려서 분말로 곱게 갈아가지고 좀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은 위도 편하고 좀 변에 아주 좋습니다.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드시나 저렇게 드시나, 뭐 갈아서 드시든 그냥 그 밥알을 씹어서 드시든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장이 가장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백미로 1차만 해서 물기 없이 죽처럼 드시는데, 흰쌀밥, 밥 대용으로 흰쌀밥 드실 때 밥 한 숟갈 드시고 이 효소 한 숟갈 드시면서 속이 편할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백미로 2차까지 발효시켜서 드시는데, 신맛이 자극이 되면은 2차 시간을 줄여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신맛이 좀 자극이 된 분들은 이 국물만 끓여가지고 한번 드셔보기 바랍니다. 끓이면은 위장에 좀 더 편한 음식이 됩니다. 끓이면은 효소가 죽느니 영양이 파괴되느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내 위가 편해야 되니까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끓여도 일정 부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위장이 좀 더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현미와 백미를 섞어서 2차까지 발효를 시키는데, 아무튼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은 현미 양은 줄이고 백미 양을 더 늘려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위가 괜찮으신 분들은 현미로 해서 2차까지 해서 국물과 건더기를 분리해서, 건더기는
곱게 갈아서 밥대용으로 좀 드시든가 흰밥과 섞어서 아니면 말려서 분말로 드시고 국물은 식간에 좀 소주잔에 한 잔씩이라도 또는 종이컵으로 반 컵씩 이렇게 한번 드셔보면서 내 위가 편할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해 보는데 위장이 약한데 뭔가 좋은 것을 먹어서 위장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심지어 뭐 생식이 좋다고 뭐 생식가루를 먹는 분도 있고 뭐 생채소를 또 갈아 먹는 분도 있고 위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뭐 먹고 싶어도 못 먹지만 위장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막 현미밥도 드시면서 그 견과류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위장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물도 지금 잘 안 넘어가는데 자꾸 무슨 약을 먹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꼭 위에 가장 편한 음식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즉, 내 위를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흰 죽이나 흰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기, 그리고 섬유질도 최대한 줄여서 부드럽게 뿌리나 열매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효소를 드시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 바로 이 위장이 나쁜 분들의 공통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장 6부는 자율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자율신경의 흐름이 나빠져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자율신경의 흐름이 나쁘면, 즉 전기적인 신호가 약하게 되면은 위장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요법 또는 웃음요법이 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음식 가지고만 나으려고 하면은 이게 힘이 듭니다. 자, 위장이 약하신 분일수록 심하게 마르고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즉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손발도 차고 기력도 없고 5만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꼭 하셔야 될 게 운동, 특히 땀이 나는 운동을 해주시면서, 즉 몸속에 열이 나도록, 열이 나야 생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좀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즉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율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위장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부분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 또는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분, 또는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는 항암 과정에서 그 소화기가 망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현미효소 먹는 양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은 이 변비나 설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섭생을 잘 지키는데도 이 변비기가 여전히 있다. 자, 설사변은 의외로 잘 낫습니다. 이 현미효소 드시면서 명수식 섭생만 잘 지키면은. 자, 그런데
섭생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즉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를 여전히 드시면서 효소를 드시면은 더 설사를 더 하게 됩니다. 변이 더 물러지고. 가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명수식 섭생을 지키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책도 안 읽어보시고 그게 뭐냐고 반문하십니다. 물어보시면 여전히 그런 생채소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거, 콩밥을 드시면서 이 대장에서 부패하게 드시면서 현미효소까지 드셔버리니까, 현미효소도 건더기가 섬유소입니다. 미강이죠. 자, 이것까지 먹어버리니까 더 가스가 차고 설사가 안 나는 것이죠. 자, 설사변, 즉 무름변이 심하신 분일수록 반드시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고, 이 현미효소도 현미로만 만들면은 섬유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좀 백미와 섞어서 만드시고, 그래도 설사를 하시면은 국물하고 건더기를 분리해서 국물만 좀 드시면서, 이 건더기는 곱게 갈아서 밥 대용으로 좀 드시면은 이 설사는 의외로 좀 빨리 낫습니다. 자, 꼭 섬유질을 줄이셔야 됩니다. 변이 무르신 분들은. 그리고 장내 발효가 쉬운 뿌리나 열매 종류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습니다. 이 변비도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요. 변이 너무 딱딱하게 말라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변은 무르지 않는데 변이가 잘 느껴지지 않고, 또 화장실에 가도 많이 안 나오고 새끼손가락만큼만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명수식 섭생을 지키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까 위장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위장 기능이 나빠진 것처럼 자율신경의 흐름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섭생을 지키는데도 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꼭 땀나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자율신경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생과일, 즉 한라봉이라든가 귤이라든가 천혜향 같은 감귤류와 현미효소를 곱게 갈아서 좀 많이 드셔보기 바랍니다. 이 수분이 안 뺏겨야 변이를 제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현미효소를 드시고 정말 극심한 그 위장장애, 그런 분도 좋아지셨고, 평생 변비라든가 40년 된 설사병도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섭생이나 음식을 잘 조절해 먹는데도 위장 기능이 개선이 안 되고 이 변비가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자율신경의 흐름이 나빠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마음도 편히 가지시면서 꼭 땀이 나는 운동을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현미효소를 처음 해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무튼 소화력에 따라서, 위장 상태에 따라서 그 먹는 양이라든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정말 극심한 위장장애에서 이 현미효소와 섭생법으로 극복하신 분과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예.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이름 제가, 말 안 해도 되고. 네. 예, 예, 예. 소개는 한 50세 중반, 네. 네, 중반 여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장이 너무너무 약해서 네.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세상에 내가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세상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약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명수 쌤 집에 갈 일이 효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예. 그냥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압 같은 거 좀 받으면서 명수 쌤이 저한테 효소를 약간 싸주셨죠, 예. 병에. 근데 저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효소는 줄 때는 성의라고 받았지만은 집에 갖다 놓고 사실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가 제가 이제 현미효소를 개발해 놓고 네. 저 혼자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남한테 주지도 않고 예. 이게 맛도 괜찮고 그러면서 저 혼자 먹으면서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는 언니 따라서 뭐 네. 지압을 좀 받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예. 네, 그때 갔었고 그때 갔었을 때 위장 때문에 간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위장이 나쁜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깡마르고 예. 막 깡마르고 너, 그러니까 얼굴이 마스크를 끼면 그 라인이 한 반나절은 갈 정도로 여기 얼굴에 수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장이 그렇게 나쁜지는 그때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정말 어느 정도 고생을 했고 어느 정도 나빴는지 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얼마나 나빴는지. 그러니까 녹색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예. 그 정도로 영양이 실조가 된 상태. 녹색, 진짜 아름다운 녹색이더라고. 녹색 소변 보고 이렇게 제가 그때 명수 쌤이 저를 이렇게 악수를 했을 거예요. 예. 그때 손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영양이 없으니까 그게 영양실조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온몸이 저리고. 온몸이 저리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아팠어요. 살이 이렇게 야. 스치기만 해도. 근데 그러면 음식을 위장이 그렇게 나빴는데 음식을 그럼 어떻게 드셨어요? 그 덩어리 있는 거는 손도 못 댔고 네. 신선 설렁탕에 이제 신선 설렁탕에 가서 보온병에 국물을 사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그것만 마시고 그러니까 씹어서 삼키기엔 위가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곰탕을 먹으면 속이 편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지만 단백질을 좀 먹어야 되는데 우유도 못 먹겠고 다른 어떤 음식도 안 되니까 고기나 어 먹고 뭐. 곰탕을 먹었는데 그거 먹었다고 해서 속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 먹는 음식이었네요. 김치는 손도 안 대고 과일을 저한테는 원수예요, 원수. 배도 원수고 참외도 원수고 사과도 원수고 귤도 원수고. 그러면 독이죠, 왼수라기보단. 그럼 겨우 그 곰국이나 흰 죽이나 밥 정도만 먹고 살았네요. 밥은 갈아서 믹서기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마셨던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최악의 되게 위장병 그때 환자. 최악이었죠. 제가 느끼기엔 비닐이다. 음.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책에도 그 체험수기가 있고 예전에도 이제 녹음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지금 한 4년이 지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도 가게에 찾아와서 봤지만 예. 정말 환골 탈태, 살도 찌고 얼굴 피부도 정말 뭐 거의 30대보다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네, 변했잖아요. 과찬. 그런데 피부에 수분이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은 효소를 드시면서 예. 이제 그걸 극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일단 저녁은 조심해요. 예, 저녁은 제가 위장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에서 이게 확 좋아지진 않거든요, 위장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은 일단 뭐 양배추 삶은 거 하고 죽 종류로 대체를 해요. 전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긴 그 당시에 또 불면증도 극심했죠. 네. 잠을 못 잤죠. 잠을. 음, 한 2시간 정도 잤나? 그리고 약도 많이 먹고. 예, 약 먹었지만 약이 안 듣죠.
위장병 환자들 다 물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약은 불안해서 먹긴 한데 약이 안 듣죠. 그리고 약은 이제 종류별로 다 갖고 다녀도. 그 위장병 고치려고 한약, 양약 안 해본 게 또 없잖아요. 가방에 화장품, 저 받지만 화장 안 하잖아요. 예. 화장품 대신에 약, 모든 약, 이쪽 병원 약, 저쪽 병원 약, 한약, 뭐 산부인과 약, 뭐 안약, 그러니까 영양이 빠지니까 약이 종류별로 다 한 5가지 정도의 약이 그러니까 배부를 정도로 먹는데 먹는다고 난 건 아니었고 불안해서 먹는 거였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네, 저한테 많은 위장병 환자들이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전화해가지고 현미효소를 하루에 몇 잔씩 먹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소화력, 위장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린데 네, 이만큼 먹어라 저만큼 먹어라 이렇게 말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현미효소를 네, 어떻게 적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큼 어떤 방법으로 드셨는지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 티스푼으로 한 스푼 곰탕 한 번 마시면 네. 그거 티스푼으로 한 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곰탕 또 한 번 모금 마시면 그 티스푼 한 번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1차만 발효시켜서요. 1차만 해서요. 1차만 발효시켜서 예, 그러니까 곰국이나 흰죽 한 숟갈 먹고 예. 티스푼으로 효소 그 한 숟갈 먹고 조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소주잔 종지기 정도에만 먹었어요. 한 끼에.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서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뭐 식후에 먹는 거 아니고, 식전에 먹는 게 아니고, 밥 한 번 죽 한 번 먹고, 그거 조금 먹고, 또 죽 한 번 먹고, 그거 조금 먹고, 그러니까 음식에다 막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점차 그렇게 드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저는 위장이 안 좋으면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위장이 음. 돌덩어리예요. 빈속에도 돌덩어리예요. 아마 음. 위장 나쁘신 분들은 위가 차기 때문에 빈속에도 돌덩어리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처음 먹었을 때, 이명수 효소를 처음 먹었을 때 네. 갑자기 머리가 딱 안 아픈 거예요. 네. 처음 먹었을 때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방치해놨다가 네. 처음 한 스푼을 먹었는데 나 분명히 빈속이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아프지? 나 맨날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먹었지? 생각해 봤더니 그 효소 한 티스푼을 먹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명쌤한테 전화했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도 나 만들어 먹고 싶다고. 네. 네. 그렇게 했고 이명수 쌤은 그걸 2차 발효까지 하라 그랬는데 저는 겁나서 거기까지 못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1차 발효만 해서 양을 소주 종지기에 하나씩 해서 먹었는데 그걸 아침, 점심, 저녁 그걸 싸갖고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걸 다 싸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었어요. 네. 그거를 생명줄 다루듯이 했어요. 그러면 정말 괴로웠던 시간이 이거 하나로 두통하고 그다음에 위가 돌덩어리가 된 게 이게 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 소변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녹색 소변이 녹색 소변이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죽을 때 되면 그렇다고 나오대요. 네. 곧 죽을 때 돼. 그리고 그때 제가 이명쌤한테 갈 때 녹색 소변도 맞지만 설탕을 무지하게 퍼먹고 있었어요. 설탕을 왜 먹어요? 죽을 때 되면 설탕 퍼먹는다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네. 설탕을 퍼먹고 녹색 소변도 보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먹에 설탕을 이렇게 막 빨아먹었었어요. 진짜. 아니 그게 막 땡겨요? 네. 음. 설탕을 그러니까 흑설탕을 그렇게 봉지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나 죽겠다 싶어서 그때 가장 보고 싶은 친구 만나러 가고 엄마 산소에도 갔었어요. 음.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인사한다고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드시면서 뭔가가 조금씩은 개선이 돼갔나 보죠? 하루하루가 음.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프고 위장이 돌덩어리가 안 되니까 이게 위장 나쁜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위가 꽉 당기는 거예요, 나를. 어. 중간이 뭔가가 돌덩어리가 돼갖고 있고 그다음에
춥다는 거, 그 부분만 춥다는 거예요, 위장만. 어, 네. 근데 이 줄기가 이렇게 조금 놔아지는 거예요. 효소를 먹으면. 음, 조금 놔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새총처럼 당겨놨던 위장이, 예,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약간 풀리는 감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빈속이 있는데도. 근데 그때마다 다시 효소 한 티스푼을 먹으면 어, 또 머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1차 발효를 한 1년 넘게 먹었죠. 예, 1년 넘게 먹었고 그러다가 그 언니 집에 가서 2차 발효를 한 종지기를 먹어봤어요. 먹으라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저는 2차 발효는 너무 세서 정말 이거 한 잔 잘못 먹고 위장 나쁜 사람들은 한 잔 잘못 먹고 입원할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예. 그래서 나 이거 먹으면 혹시 입원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가 언니 오늘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서 그거 반을 먹었어요. 소주 잔에 반 예. 정도 먹었고 한 30분 있었는데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나도 2차 이제 먹을래. 그래가지고 그 1년 반 정도 후부터는 2차 발효를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고 그럼 그 중에서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라든가 뭐 살 이런 부분은 살 오늘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은 살이 그때보다 한 4kg, 5kg, 제가 그때 51kg 정도 됐고 지금은 한 56kg 정도 되는 것 원래 같으시죠?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제가 68, 68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장 나쁜 사람들이 누룩효소가 이제 제일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정 상태 네. 다 틀리니까. 네. 그럼 그다음에 음, 보관 상태. 저는 제가 오늘 급히 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제 저는 매주 누룩 효소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약간이라도 요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신맛이 약간 더 강해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위장이 경련을 일으켜요, 저는. 음, 그래서 경련 일으키는 걸 어떻게 아냐면 화딱지가 막 나요. 남을 막 미워하. 위장 나빠본 사람은 알 거예요. 화가 막 나고 그다음에 입이 막 돌아가요. 입이 막 이렇게 경련? 입술이 이렇게 들 떨리고 아랫입술도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잠이 중간에 깨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요 효소가 과발효가 좀 돼서 신맛이 있어지면서 약간 막걸리와 이렇게 되면은 한 2시간 더 했나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게 또 극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걸리는 버리고 지난주에도 막걸리 돼 갖고 버리고 저는 이 효소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급히 산 거예요. 그 쿠쿠 발효기가 네. 배경가가 좀 이렇게 온도가 좀 더 예. 높으니까 좀 과발효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가지고 가신 제 발효기는 예. 2차 때 차가운 냉수를 부어줘요. 아주 차가운? 네. 네. 그러면 그게 예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러면 네. 잠 같은 건 잘 주무시고, 잠은 잘 자지만 위장 나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게 다른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감기 걸려도 감기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위장 나쁘면 그러니까 다른 간염약이라든가 뭐 관절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으로 다 먹어야 되는데 위장이 나쁜데 어떻게 그런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도 다 그럴 건데 효소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지 이게 전체를 다 치료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다 나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분들이 이제 연결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는데 명수 효소 먹어서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맞다. 진짜 이거 없으면 전 못 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운동하시라는 거. 음,
등 척추 위장 나쁜 사람들 전부 다 척추 중간 거기 어딘가가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처럼 이제 오늘 살이 오른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별 운동을 좋다는 운동은 다 하고 그다음에 반신욕도 하고 쑥뜸도 하고 이렇게 그 명수 효소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위에 좋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순환이 잘 되게 네, 운동을 해야 순환이 돼. 잘 되게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네.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뭐 곰국하고 뭐 효소만 드셨는데 지금은 어떤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곰국만 먹었죠. 네. 곰국만 먹었어요. 양배추 삶아서 갈은 거랑만 먹다가 지금은 과일은 지금도 안 먹어요. 과일은 네, 과일에 속하는 게 배, 참외까지도 안 먹어요. 뭐 지금 나오는 참외 뭐 다 생야채 다 안 먹고 먹는 거는 점심에 제가 먹고 싶은 걸 많이 먹거든요. 점심에는 오늘도 국수 먹었죠. 국수 손도 못 댔었는데 소정 칼국수. 고기 같은 거. 고기는 뭐 갈비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족발? 그다음에 뭐 삼겹살은 조금씩 먹어요. 지금도 아무튼 예, 조심은 하네요. 조심은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소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체질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체질로. 그리고 네.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중환자 그러니까 죽기 예, 그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다 좋아지냐가 아니라 본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건데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한 끼에 효소를 끊잖아요. 끊으면 제가 느껴요. 오늘 내가 뭘 빠뜨렸지? 뭘 빠뜨려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위가 좀 더부룩하나? 보면 그날 효소를 안 먹은 날 압력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도 실려 있지만 그 따님이 아토피가 심했는데 없어졌죠. 예. 그 이후로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그때 초등학교 때. 제 기억이 예. 소주잔으로 아침 저녁으로 뭐 2잔씩 뭐 먹었고 뭐 2주 만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랬 같아요. 예, 그 사진 매일매일 찍은 사진 보내드렸죠. 거짓말 네. 같으죠. 네. 5일 동안 찍은 사진인가? 일주일 동안인가? 네. 그 사진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 어느 순간 소주잔으로 얘가 먹기 싫어하니까 소주잔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줬더니 변잘보라고 줬죠. 처음에는 네. 줬는데 한 일주일 주고 나니까 애가 엄마 나 팔 좀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토피가 많이 없어졌잖아?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없어졌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막 피가 그러고 나게 나서 긁어진. 피가 뚝뚝 피가 뚝뚝 떨어지. 이미 명수쌤께 보내드렸을 때는 많이 나은 상태를 네. 첫 사진이라고 해서 찍어서 보냈고 그게 첫날 사진이다라고 해서 보냈지만 완전히 심할 때는 전 신경도 안 썼죠. 그냥 변잘보라고 했는데 애가 어느 날 엄마 요거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서 그럼 보여주는데 보니까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매일매일 찍으면서 하루 3번을 줬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깨끗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매일매일 찍었고 마지막 사진이 정말 깨끗해서 지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미효소 처음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 먹는 시절에 어떤 인연이 닿아서 그때부터 진짜 4년 가까이 드시면서 또 주변 예,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셨잖아요. 많이 보냈죠.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 한두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효과를 저희 이모 할머니 어제 요번 일요일 날 뵀어요. 네. 나이가 90세. 지금 현재 90세인데 만 3년 전에 제가 저희 이모 할머니를 뵈니까 올해 돌아가시겠다. 네. 올해 돌아가시겠다 할 정도로 불쌍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때가 한 87세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그냥
원래 못 넘기겠다. 걸어는 다니셨어요. 근데 막 그 정정하던 몸이 막 쭈그러 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못 넘기겠다 했는데 그때 그냥 제가 마지막 선물이나 되라고 효소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모 드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고맙다. 화장실을 너무 잘 간다. 요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설사가 없어졌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사가 없어졌다. 이분이 설사를 좀 하셨거든요. 당뇨가 있으세요, 평생. 그래서 설사가 없어졌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네. 3년 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대장 검사를 하셨대요. 네. 근데 용종을 많이 떼셨대요, 옛날엔. 네.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하나도 없었고, 그때 이제 드신 지 만 1년 만에 다시 제가 그분을 뵀어요. 네. 그랬더니 그 허리는 좀 펴지셨고, 눈에 눈곱은 많이 끼지만, 그때보다 얼굴에 살은 조금 올라와 있는, 이제 덜 불쌍한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곧 제가 금방 작년에,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좀 뭔가 좋아진 상황이라네요. 그러니까 누워서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처음에는, 올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시겠다 정도로 봤어요. 네. 그리고 다 놀랐어요. 어머, 저분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원래 사시면 다 사신 것 같아 보인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효소를 드린 거고, 그때 드리고 나서 1년 후에 변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드리자마자. 설사병이 많았는데 설사가 없어졌다고 들었고, 그때 지팡이 짚고 다니셨어요. 네. 지팡이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가시는 분이었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너무 정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척추 딱 펴서 그냥 딱 정정한 어른처럼 딱 서 있잖아요. 살도 엄청 잘 올라 계시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 지금 지금 어떻게 변하셨어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는 한 72, 3세 정도의 체력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얼굴은 지금 그분이 백발이어서 그렇지, 얼굴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지만 수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 계시고, 90세인데. 네, 90이세요. 90인데 지팡이 안 짚고 계신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뭐 내가, 허리가 꼿꼿하시던데 뭐. 예, 허리 꼿꼿하시고 지팡이 짚는 거 어디 갔냐고 제가 막 놀릴 정도로, 그때 깨병이었냐고. 노인네가 87세, 8세에 지팡이 짚다가 90에 지팡이 버리는 거, 이거 참. 그래서 그 집 자녀분들이 저한테 자기 엄마가 이렇게 건강을 찾은 거는 다 제 덕분이래요. 효소를 해드려서. 뭐 특별한 뭐 다른 음식은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드시는 거 외에는 그분은 모험 안 하세요, 당뇨 때문에. 네. 예. 원래 그전에 잘 못 드셨겠지만 지금 잘 드시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 변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근데 변이 좋아지신 거지 뭐 변이. 네. 예. 그분 주변에서 그분이 좋아져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딸은 평생 식도염이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식도염이 없어졌다고. 식도염이 다 없어졌다는데, 진짜로 다 없어졌다는데, 주변에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네. 다 없어졌고, 그렇대요. 그래서 저 고집불통 저희 신랑도 얼마 전부터 자기 사촌 누나들이 그거 먹고 식도염 나왔다 그래갖고, 우리 신랑도 이제 먹은 지 한 2달 정도 되나? 그 전에는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고 막 버팅기고 그러다가 자기 사촌 누나가 이거는 그 신이 내린 음식 같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전파하실 때 꼭 제가 드시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제 섭정을 꼭 지켜야 더 효과를 빨리 본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어떤 분께는 이제 견과류 뭐 얘기를 해요. 견과류라든가 생야채를 얘기를 하면은 그 나이 드신 지금 90세 되신 분 있잖아요. 음. 이분은 지금 그게 아니던데? 그 아무것도 소용없을 만큼 너무 잘 드시던데? 그냥 그러니까 견과류로 드신다 이거지? 견과류고 뭐 견과류, 생야채, 생과일 막 너무 많이 드시던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음. 90이신데. 음. 그랬더니 뭐 하여튼 효소 드시고 나서 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이모 할머니인데 사진까지 보여드렸겠어요. 너무 괜찮으시지 아니 않나요? 너무 체력이? 정정하시네요. 네. 약간 굽어야 되거든요. 90 정도 되면 어디론가 기울어야 되는데 이분은 완전히 H자 음. 세워놓은 것처럼 딱 벌어지시잖아요. 진짜 3년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지팡이 짚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그때 지팡이 사드렸어요. 지팡이 2개라도 짚으시라고. 근데 지금 지팡이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라고 예.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안 왔어 봐요. 제가 그거는 그래서 어? 효소 한번 석 달 먹고 몇 년 전이죠? 4년 전에 네. 저 어지간하면 양복 한번 사드려야 돼. 그런 얘기를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팔자가 웃긴 게 그 네. 찰나의 순간 네. 그 언니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인연이 된 거지. 네. 만약에 안 만났으면 그 녹색 소변 보고 설탕 먹다가 죽었죠? 벌써 저세상 사람 됐지. 그때 왜 제가 머리가 아파서 갔잖아요. 예, 머리도 아프고 근데 막 그게 다 아팠잖아요. 다리도 음, 아프고. 저리고 막 그게 그랬지. 위장이 나으니까 머리가 안 아프는. 그 위장 때문에 머리까지 아파서 그게 섬유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제, 그냥 뭐 손이 저리고 골치가 네. 아프다 이 정도만 알았지 뭐 위장이 그렇게 나쁜지 뭐 그건 전혀 몰랐지 그때. 저는 그 의사가 아니니까 그 얘기 자체를 안 했죠, 거기다가. 네. 아무튼 네. 오늘 녹음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예, 예. 아, 네. 그리고 아무튼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좀 섭생을 또 잘 지키시면서 예. 그 나물 좋다고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저는 야채를 안 먹어요. 생야채를. 오히려 고기가 좋을 거예요. 그 소화가. 소고기를 네. 쌈에 싸 먹고 싶으면은 양배추를 쪄서 된장에 찍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속이 편한데 이놈의 상추하고 먹으면은 좀 속이 좀 별로, 생야채를 먹으면 좀 별로라서 아주 안 좋지. 상추가 안 바이러스 좋고. 엄청 많답니다. 응? 아니 옆에 계세요. 상추는 그래서 이제 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쌈을 싸 먹고 싶을 때는 양배추 쪄서 네. 이렇게 먹을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위장이 나빠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전화를 오시는데 네. 정말 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나쁜 분도 좋아지셨다. 예.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위장에 맞게 그 효소를 드셔야 되잖아요. 양이라든가 아까 먹는 방법.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녹음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네,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컨디션 너무 좋다고 해서 명수 효소를 찬 거를 빈속에 옛날에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가발효된 효소를 시원하다고 막 마셨더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발효 시간을 좀 줄이고 지금 처음에 안내한 건 총 발효 시간 25시간에 찬물에 밥 시켜서는 맞는데 25시간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위가 약한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뭐 이 좋은 사람이야 뭘 못 먹겠어요. 네. 약한 그러니까 그리고 최악의 순간 그 바닥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네. 해야죠. 네.
뭐 그 조금 위가 그냥 안 좋으신, 제가 이렇게 위가 지금 이러다가 뭐 항생제 하나 먹어서 위가 뒤틀리잖아요? 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돌덩어리 다시 돼버리는. 음. 그러니까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테스트 하지 마시고, 정말 위의 양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시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예. 그러니까 위장이 다 그 안 좋은 정도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근데 네, 이제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초반에 더 힘들고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네, 그 어떤 방법보다 예, 그렇잖아요. 뭐 한약이니 양약이니 또 뭐 위에 좋다는 음식 어떤 음식도 예, 위가 불편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네, 그 현미호소와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기초를 다져가지고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뭐.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감기 걸리면, 네, 이 위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 올라 그러면 그냥 닌겔 맞으러 가요. 항생제를 속에다 넣으면 덫이 원상복구되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그 돈 뭐 몇만 원 아끼다가 내가 더 골병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올라 그런다 하면은 닌겔, 위장에 약을 안 넣으려고. 그렇죠. 네. 약은 독이니까. 네. 뭐 그 항생제하고 뭐 무슨 치료제 이런 게 들어가면 위가 다 뒤틀려 버리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명수효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쌓아둔 이런 나의 체력이 그 감기약 한 번 먹음으로 해갖고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유가 건강한 사람이야 뭐 큰 문제 없는데 네. 약해 한번 중환자가 돼본 그 유라 예. 약한 거지 뭐.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열흘 동안 못 잔 적이 있거든요. 그 항생제 드시고. 항생제를 생각 없이 위가 좋아졌다 생각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항생제 먹으면 안 되는데 위가 좋아졌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오이를 준다고 해서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단 5분도 잠이 안 오는 게 열흘 동안 지속됐어요.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 봤더니 아, 이거 항생제로 위장이 지금 다 뒤틀렸구나. 잘 그래가지고 척추 피고 척추가 말려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장은. 위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보통 자율신경의 흐름이 안 좋거든요. 자율신경.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거기다 이제 신경의 흐름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돌아가고. 제가 꼭 땀나는 운동 많이 해라. 그리고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땀나는 운동을 해야지. 위장 나쁜 사람은 위장이 온도가 다른 옆에 있는 장기보다 한 2, 3도 떨어질걸요? 찰 거예요. 찰 거예요. 피가 그래서 안 나죠. 땀나는 운동을 하면 혈액이 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갈 거라고. 그렇죠. 저는 실온에 있는 물도 안 먹어요. 위장에 찼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네. 30도 정도 데펴서 먹고. 음. 아무튼 뭐 좋은 다른 분들한테 좀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네네. 저는 자면서 매일 쑥뜸도 해요. 몸을 위장에다가. 그리고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땀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또. 예, 조바심 나는 성격이 용 쓴다고 하죠. 예. 제가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서도 왼팔에 힘을 계속 주는 용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화하면서도 왼팔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용 쓰고 있는 건데, 그 용이 위장에, 위장까지 가서, 위장도 이렇게 딱 힘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아, 힘 풀어야 되는구만. 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화날 때는 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용 쓰는 거고, 화가 난 거고,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이제 신경계를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경계 굳어지게 만들어. 네. 예, 예. 오늘 아무튼 녹음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너무 안타깝네. 위장 안 좋은 사람들. 네, 맞아요.
정말 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인정 안 아파본 사람 뭐 이해하겠어요. 뭐. 이해를 못하죠. 이거 먹어봐라는 얘기만 하지. 너 같으면 넘어가냐는 식으로 욕하고 싶을 정도로 저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도 네, 고쳐서 써야지 뭐. 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